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앞에인데, 어제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7월 17일까지 제헌절이죠.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재탈세, 그리고 국민은행의 이 재탈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일어나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한 사건, 이 재탈세에 대해서 23조를 제헌절까지 추징할 것을 요구하고, 그 탈세 범죄 조직인 김앤장, 김앤장은 범죄 조직입니다.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이 김앤장에 대해서 불법단체고 또 변호사법 외 조직입니다. 범죄 조직이죠. 국세를 빼먹고 국유재산을 훔쳐먹는 도적들과 부패재벌들과 밀착해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이러한 세력들을 처벌해달라고 어제 저희가 대통령실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 전에는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지난번까지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으로 이 정권을 잡고서도 그야말로 이 부패 탈세 이런 것들을 하나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임기 말에는 이명박을 사면까지 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물론 사면했어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더 문제는 이러한 탈세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에 4,820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1조 7,241억 원을 추징했죠. 또한 외환은행에는 1,836억 포함해서 약 2,47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추징이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론사를 고발해서 또 외환은행의 탈세를 제가 고발해서 이 탈세를 대검 중수부가 그 당시 이복현이가 수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덩달아서 같은 유형의 국민은행 탈세와 하나은행의 탈세를 적발해서 추징한 것이죠. 특히 하나은행 탈세는 금액이 무려 1조 7,24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임기 전에 일주일을 남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하나은행의 탈세는 바로 김승희와 누굽니까? 이명박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유권 해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법인세법 45조에 정해진 이 면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 정부가 이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에 출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출자한 금액에 우선주가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주식인데 포함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질문해 가지고 끌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남기고 추징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것을 과세전 적부심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빼먹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현동이라는 사람 국세청 핵심 인물을 청와대에 배치해서 국세청 직원들, 세무서 직원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대문 세무서 서장이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관이 하나은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세전적 부심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과세를 할 때 유권 해석을 요구해서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또 과세전적 부심이라는 이유로 빼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 사건은 과세전 적부심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검찰이 있다면 당연히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것이죠. 엔론 사태 있지 않습니까? 엔론이 1조 7천억 정도 국민은행이 탈세할 무렵에 2003년도에 윤종기와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 이 금액을 한 엔론은 파산하고 무려 20몇 년, 4, 5년 징역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탈세한 세력들이 은행장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훈장까지 줬습니다. 탈세범에게.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여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했던 이 외환은행, 론사의 외환은행의 탈세를 한승수가 누굽니까? 김현장 고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 돈을 빼먹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세심판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세심판원이 재경부 소관이었는데 이것을 총리실 소관으로 만들고 이재우가 이명박 친구 청계재단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만들어서 이것을 빼먹을 계획을 하고 이명박과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승수가 취임하자마자 총리실 옆으로 사무실까지 옮기고 소속도 옮겨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이후에 바로 이 조세심판원 심판부 주심 이영우 그리고 부심 이광호 이러한 사람들을 대기 발령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심판부가 와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써가지고 불법적으로 탈세한 것이죠. 이 한번 탈세가 법적으로 명백하면 탈세를 빼먹는 행위들은 재탈세인 거죠. 그래서 이 재탈세를 한 다음에 한승수 또 김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김현장에 가서 뇌물을 또다시 받고 주심 이영우 이거 김현장으로 또 스카우트해서 뇌물 주고 또 이광호 3.1 회계법인가 공모해서 탈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 회계법인에 넣어서 또 뇌물을 줘왔습니다. 문제는 탈세이기 때문에 이 탈세가 명백한 이상 이것을 어떤 법규에서 법인세법 45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법규를 위반해서 판결할 수 없습니다. 외환은행의 탈세는 바로 론사의 탈세였는데 이 탈세를 적발해서 수사관들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관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한동훈의 와이프 진은정 씨가 김현장에 있는 줄 몰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서 보니까 2009년도에 한동훈이 청와대 갈 때 이 사람 김현장에서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때 자녀도 낳았는데 그렇게 근무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조세심판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을 고발해서 수사해야 될 텐데 불법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내려버렸습니다. 한동훈이 그때 민정수석실 권재진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권재진 제가 잘 압니다만은 권재진 이 사람 아들도 김현장에 넣었습니다. 권재진이가 있을 때 이 한동훈이가 그 비서로 있었는데 당연히 수사하지 않고 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추징한 것을 재탈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겁을 먹었습니다. 언론 기자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행 것은 포기한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이 국민은행 탈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제 법원을 통해서 빼먹은 것이죠. 그래서 2015년 1월 15일 이 대법관들이 불법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조 5천억을 추징했는데 이 은행의 탈세는 바로 외국인의 탈세입니다. 론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 외환은행의 지분이 거의 80% 이상이 외국인 아니었습니까? 탈세한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입니다. 골드만삭스나 ING 이러한 외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탈세한 자금은 외국인이 갑니다. 특히 은행은 어떤 은행입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이 자금을 원활히 돌려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분배하는 기능도 있고 해야 될 텐데 이 은행을 외국인이 지배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은행은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BIS 비율이라는 게 있죠. 8%인데 10배라면 10%라고 하면 10배를 부풀려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부풀리면은 10배를 더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수십 년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특가법은 정확하게 재탈세한 이러한 탈세는 벌금을 최대한 부과해야 되고 이 탈세범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김현장 앞잡이 아닙니까? 한동훈이 김현장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서석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친하다는 서석구가 1,000만 원을 1번으로 냈는데 이 사람도 발언해서 진은정과 같이 2009년에 김현장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김현장에서 뇌물을 받은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고발했죠. 윤석열 정부 시작자마자 저희들은 고발했습니다. 왜? 이러한 탈세들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세할 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탈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피아 이현재 한덕수 이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매국노 론스타의 국익을 대변하고 외국인들의 국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덕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외국으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2조 5천억에 대해서 지난 2003년부터 탈세한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작됐습니다. 2006, 7, 8년도에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23조입니다. 이들 두 은행, 즉 하나은행과 과거에 구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했기 때문에 지주사에 추징을 해야 되겠죠. 이 하나은행의 지주사는 외국인 지분이 70%, 국민은행은 76%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탈세 자금을 아까 같이 탈세를 하게 되면 이런 주머니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외국인에 넘어가고 반대로 탈세를 추징하면 그 돈은 외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알짜배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추징해야 합니다. 23조를 추징하면 그 중에서 16조 5천억이 우리 돈입니다. 외국인의 주머니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받아오는 일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추징하지 않는다? 검사 출신이 추징하지 못하게 한다? 매국노 아닙니까? 국기문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법률에 따라서 처벌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안 했으니 이들은 당연히 공범으로 무기징역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당연히 탄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7일까지 윤석열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여러 가지 불법행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한 방에 국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범죄조직 재탈세를 한 범죄조직 김현장을 해체하고 탈세금 23조를 즉각 추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를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당 이재명 조국 민정수석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금융감독원 지휘할 수 있고 검찰 인사권자인데 이러한 수사는 새끼지 않고 뭐 했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기껏 김건희 노름판만 한다면 그것이 나랍니까? 국민의 주머니에서 외국인의 주머니로 수천억이 이동됐습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금 2003년 말 현재 한 1100조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배당받고 순매수하고 순매도해서 따져보면 1100조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번 돈입니다. 국민은행의 시가총액 30조 정도인데 76%는 23, 4조가 외국인의 소유입니다.
하나은행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한은행, 신한금융가 60%가 외국인 주주입니다. 이 속으로 썩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패한 재벌들이 세금은 내지 않고 상속세를 줄여달라 난리법석을 치는데 공멸입니다. 공멸이에요. 대한민국은 의병들이 지킨 나라입니다. 임진왜란이 그렇고 일제 36년 50년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숨을 걸고 바친 이순신 그리고 안중근 김구 선생이라 이봉창 윤봉길 이러한 분들이 의병들이 홍범도가 이러한 분들이 나라를 지켰는데 이 공짜로 얻은 재벌들이 2세 3세에 아무런 노력도 않고 이미 부친이 가진 재산을 불공정에 의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국가경제가 돌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물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떨어져서 공평하게 바다로 가서 다시 오르듯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돈은 쌓여 있으면 그것이 곧 위태로운 것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최태원도 저희들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최태원 아닙니까? KB 윤정규고. 그러나 이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때는 60% 이상을 지지했던 것은 이들이 거대한 부패범죄주의 김현장과 또는 부패 재벌들과 싸울 것으로 실제 어느 정도는 싸워왔기 때문에 생각해왔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들은 무기를 잃고 심지어 검사들을 김현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헌법 파괴죠. 대한민국의 김현장의 하수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인사권자이고 검찰인사위원회를 한 권익환의가 있습니다. 이 김현장 변호사 아닙니까? 과거부터 김현장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검사인데 이 윤석열 위해서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팀장이었고 청와대 이명박의 비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인사위원장인데 김현장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주현 누굽니까? 김주현이 넥슨 검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진경준 넥슨 고발했을 때 넥슨 김정주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나온 사람이 대검 차장 김주현이었습니다. 김주현. 이 사람이 김현장 아닙니까? 기조실장 때 딸을 또 김현장이 연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경준 뇌물 받을 때 이 사람이 직속상사 진경준 새끼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검사에 불과하죠. 이명박도 300억 뇌물을 줬다는 김정주. 그러나 김정주는 불행하게도 갔습니다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이 척결해야 될 텐데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또 인사비서관에 최지연인가 하는 김현장 사람을 넣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현수가 실권자였고 뭐 이인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 조국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부패 범죄자의 김현장이 국세까지 빼먹고 국부를 유출하고 그리고 라임 오브 디머스 사태, 최근에 홍콩 ELS 사태,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펀드라는 블랙록이 있습니다. 이 블랙록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대리인이 김현장입니다. 은행들의 대부분, 은행 지주의 대부분을 이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김현장에서 뇌물을 주는 윤중현 같은 사람은 또 금융지주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원 할 때 탈세를 적발했는데 재탈세를 하게 만들어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했던 사람이 은행에 사회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으로서 국민은행의 불법 판결에서 세금을 돌려주고 국고를 낭비한 박시환 이런 사람들도 국민은행에 있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임 오브 디머스 사태 이런 것들 가상화폐 사기 전부 누굽니까? 김현장 아닙니까?
가상화폐, 이거 증권성이라고 이미 미국에서는 판단됐습니다. 파생상품이나 증권상품이죠. 따라서 이 증권상품을 팔려면은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는 놈들이 옛날에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나 전부 권력자들 아닙니까? 라임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가 이 금융지주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나와서 면담합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부적인 국가의 국익을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 매국노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헌절 2024년 7월 17일까지 김현장을 해체하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명령해야 됩니다. 박성재, 이런 사람이 다 관계됩니다. 박성재가 2015년에 최경환이가 국민은행 탈세 빼먹을 때 대구고등학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대구고등학교 세력으로 이병기와 같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먹은 것이죠. 이 박성재를 통해서 당연히 추징시켜야 합니다. 해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탈세, 국민은행의 탈세 23조 추징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23조를 추징하지 않고 범죄지 김현장을 추징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있을 이유가 없고 공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7일 이전까지 반드시 김현장을 해체하고 23조 탈세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 대검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 내용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7월 16일까지 이렇게 1인 형태로 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촉구하고 반드시 추징토록 하고,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 돈이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 당연히 모든 걸 손해보고 싸우는 거죠. 다 싸우는 사람들은 다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른 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돈입니다. 국익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투기자본감센터가 추징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유도 해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이러한 불법행위, 범죄 조직, 그리고 외국 투기자본, 불법 투기자본을 색출해서 국민들의 이익, 결국은 나의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